탄핵소추가 국회에서 통과된 사례가 3개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재판관이 3월 12일에 제의정이 되고 첫 변론을 3월 30일에 하고 5월 14일에 선고가 돼서 기각이 되었죠. 공직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우리 정당을 좀 뽑아달라 막 그런 말부터 해가지고 정치에 개입을 했다, 여러 가지 행위들을 포함해서 탄핵을 소추시켰는데 헌재에서 기각이 됐었죠. 63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절차를 밟았지만은 헌재에서 인용이 됐습니다. 3달 만에. 헌법을 위반을 했고 뇌물 강요, 세월호 7시간 등 대통령의 권한 정지뿐만 아니고 파면 결정을 이때 해서 정말로 우리가 가슴 아픈 나날들을 겪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직 비상계엄 위헌성에만 초점을 맞춘 거예요. 여러 가지로 한꺼번에 넣었다가는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싸우겠다 했기 때문에 변론 기일이 여러 날이 잡히면서 선고 날짜가 계속 딜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내란죄 비상계엄은 위헌성이다, 요걸로만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보면 국회가 대통령을 기소를 한 것이죠. 그래서 헌재에는 대통령의 계엄령의 판단을 헌법에 부합한다고 볼 것이냐,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합법으로 볼 것이냐, 그거를 헌재에서 가리게 돼 있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비교를 하자면은 그때는 새누리당이 128석이었고 야권이 172석이었기 때문에 이탈표 28표나 필요로 했기 때문에 안 넘어갈 것 같다고 예측한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근데 예상을 뒤엎고 8년 전에 62표 반란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분통 터뜨리고 난리가 났죠. 그죠? 근데 이번에는 비교를 하자면은 8표 반란표가 기준인데 12표 반란표가 나왔어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당시에는 광화문을 좌파들이 다 덮었어. 그러니까 우리 보수 세력이 현장에도 없고 막 언론도 다 유튜브도 없고 하니까 당시에 새누리당이 미쳐가지고 이런 행동을 한 거라고. 근데 이번에는 달라요. 광화문을 우리가 덮고 막 여러 군데 나가고, 이 움직임이 왜 중요하냐면은 당시에는 광풍에 떠밀려서 8년 전에 12월 달에 가결이 되고 3월 달에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났는데 지금은 우리가 새가 다르다니까. 헌재에서 우리가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외압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법리적으로 봤을 때 내란죄가 아니지만은 재판관들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개딸들이 지금 벌써 협박하잖아. 그걸 우리가 타일을 맞춰주려면 화력을 확 쏟아부어야 된다. 그러면은 여전히 승산이 있다라는 거. 나머지는 대통령께서 심장부로 들어가서 마지막 결전을 치를 수 있도록 우리가 외곽을 조성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이번에 난리였죠. 그죠? 숫자 보십시오. 여의도 뭐 100만 명 200만 명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3만 명 모였을 때 규모랑 똑같더만 보니까 이게 진짜로 100만 명입니다. 제가 봤을 때 광화문에서 숭례문까지 쫙 깔려서 제가 가봐서 알아요. 그 다음에 차강석 님이라고 하는 배우까지도 계엄을 환영한다라고 하는, 이거 8년 전이랑 완전 다르거든. 제가 8년 전 7년 전 용어를 쓰는 이유는 헌재에서 인용된 게 2017년 3월이기 때문에 제가 7년이라 표현을 쓰는 거고, 8년 전이라 하면은 국회에서 가결됐을 시점입니다. 그냥 통칭해서 7년 전이라 할게요. 7년 전과 분위기가 달라요. 아예 이런 게 없었어요. 7년 전에는 배우가 명예를 걸고 이름을 걸고 막 나서고 그런 게 아예 없었고, 아스팔트에 보수가 찔끔찔끔 나중에 모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우리가 먼저 선점을 했다고. 그래서 이제 헌재에서의 싸움이 시작이 될 건데,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 한갈래에서 공수처와 경찰과 검찰이 대통령을 수사를 하도록 또 다른 차원에서 수사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수사 경쟁을 새 집단이 하면서 약간 꼬이고 있거든요. 뭐냐면 검찰이 김용현 장관을 구속시켰죠. 근데 검찰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거든. 왜? 검수완박 때문에. 그럼 뭘로 잡아갔냐면은 직권남용죄로 걸고 간접죄로 내란죄로 하려고 일단은 구속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인신구속은 검찰이 하고 있는데 증거물 확보는 또 경찰이 했어. 꼬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서로 이제 증거물 내놓으라고 막 싸우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공수처 같은 경우에도 수사권 내놔라고 경찰과 검찰한테 계속 그러고 있거든. 이게 뭐냐면은 정말 나쁜 상황은 맞지만 대통령께서 헌재에서 승부를 제대로 봐서 이긴다면은 민주당이 이때까지 대한민국 시스템을 무너뜨려 놓은 결과를 본인들이 다 뒤집어쓰고 자폭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무슨 말이냐면은 검수완박을 해놔가지고 검찰이 절박해. 왜? 민주당한테 잘 보여야 검찰을 살려줄 줄 알고 과잉 충성으로 지금 막 수사를 해. 근데 경찰은 또 민주당이 키워주죠. 검수완박으로. 그래서 충성 경쟁을 해. 공수처도 민주당이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저들끼리 서로 수사권 갖고 있다고 수사 경쟁하고 좀 꼬이고 있는 거예요. 수사 속도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딜레이가 되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대통령 입장은 뭐냐면은 검경이든 헌재든 한판 붙자. 나갈게. 생중계까지 하자. 이거는 검경이 약간 쫄만하거든요. 왜냐면은 내란죄로 엮었다가 기소 못 때리거나 증거 불충분이면은 얘네들 다 죽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7년 전과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거. 그 다음에 헌재한테 대법관을 추가를 하지 마라. 여러 번 얘기한 적 있어요. 민주당이. 첫 번째 논리가 뭐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당할 때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때 말이죠. 대법관이 원래 총원이 9명인데 당시에는 8명이었어요. 근데 한 명을 더 추가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민주당이 당시에는 한 명 추가하지 말고 8명 체제에서 빨리 속결로 탄핵을 해라. 자기들이 대법관을 추가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 전적이 있어요. 민주당이.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걸어놓은 다음에 헌재에서 심사를 못하도록 헌법재판관 3명을 추가를 안 하고 민주당이 버텼거든요. 헌법재판관 3명의 공석을 유지를 시켜놓으면은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중앙지검장이 업무 복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충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헌법재판관이 지금 6명밖에 없거든. 그럼 6명이 전원 다 동의를 해야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한 명만 반대를 해도 탄핵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유리한 거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지금 6명인데 이 6명이 유지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한테. 그 중에 한 명만 탄핵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다시 업무 복귀하는 거예요. 근데 이 6명 체제가 되도록 판을 깔아놓은 게 민주당이라니까? 그러면은 민주당은 무슨 논리로 이걸 뒤집고 3명 대법관을 추가할 건데? 얘기해보라 이거야. 7년 전에도 대법관 추가 안 된다며. 권한대행이라서 추가 안 된다며. 근데 지금의 한도수 권한대행한테는 무슨 논리를 추가한다고 얘기할 건데? 근데 이것마저도 비집고 한도수 총리를 흔들면은 대법관을 임명하도록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대법관 3명을 추가를 못하고 6명 체제에서 최대한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한도수 권한대행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림을 좁게 보면은 대통령이 지금 갇혀있는 것 같거든요. 궁지에 몰렸어. 근데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보수 대통령들을 탄핵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시스템을 망가뜨려 놓은 게 있어요. 검수완박이죠. 그래서 검경이 과도한 충성으로 수사 경쟁을 하면서 수사 속도가 좀 안 나고 있는 거. 헌법재판소를 여러 번 괴롭히고 유린함으로써 자기들이 6명을 뒤집기에는 굉장히 곤란한 논리 구조를 만들어 놨다라는 거. 그 다음에 대공수사권을 폐지함으로써 국정원을 궁지에 몰리게 만든 거. 이 국정원이 대통령에게 어떤 히든 카드를 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뭘 주목하냐면은 작년에 국정원이 선관위의 서버를 보안 점검했죠. 근데 그때 해킹 툴을 83개를 심어두고 나왔습니다. 이 기사 다 나와 있어요. 웃긴 거는 선관위가 그걸 모르고 있었대요. 선관위 맨날 뭐 안 털렸다고 하잖아요. 뭘 안 털려? 자기들 털린 것도 모르더만. 뭔가 그 안에 보도가 안 된 뭔가를 가져 나왔다는 말도 될 수 있거든요. 이미. 그래서 이번에 사진 촬영을 한 것은 공식적인 자료 만들기를 위한 추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서 들어갔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원이 계속해서 서버 어디 갔냐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대통령께서 헌재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오픈을 하고 또는 그게 아니더라도 이미 개헌법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고 내란죄는 성립 안 된다라는 그 정정당당한 논리를 검사 역할을 법사위원장 정청래가 하게 돼 있거든요. 헌재에서 기소를 하는 자는 국회 소추위원인 법사위원장 정청래가 할 것이고 피청구인 대통령이 직접 변호를 하게 될 건데 이 싸움이 되겠어요 이거? 법 하나도 모르는 이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그 싸움이 생중계가 된다면 대통령이 승리할 가능성 저는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판을 뒤집는다면 검경 공수처는 민주당을 수사하는 기관으로 급변할 것이며 국정원의 스모킹건은 더불어민주당을 한 방에 해체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뭔가가 있을 수도 있으며 이때까지 국회에서 유린당해온 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만 내려준다면 더불어민주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이게 가능성이 1%라도 있다면 여기에 모든 거를 걸고 대통령을 지키고 우리가 외곽에서 싸움을 해줘야 된다고. 한 가지 위험 삼을 거는 7년 전과는 전개가 달라요. 정확하게 적을 규정을 하고 대통령이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고 이러한 정황들과 흐름들을 봤을 때 대통령에게 뭔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파괴해 놓은 것이 그들에게는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그들의 목을 조를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라는 거. 이거 아셔야 됩니다. 트럼프 보십시오. 트럼프가 올해에 머그샷 찍히고 난리가 났잖아. 근데 이제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타임지의 올해의 인물이 됐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겪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와드려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헌재의 내부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헌재의 입장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다.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오늘 첫 재판과 회의를 열고 이거를 어떻게 일정을 잡을 건지 회의를 하게 될 건데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6인 이상이 찬성을 해야 탄핵이 인용이 됩니다. 원래는 7인 이상이 출석을 해야 되는데 6명이서 출석을 해서 심사를 하고 선고를 할 수 있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의를 따졌어요. 최근에 계엄령 선포 이전에 민주당이 계속 괴롭혀서 방통위원장이랑 중앙지검장이랑 감사원장 다 탄핵대로 놓고 탄핵이 옳냐 그르냐 판단하려면은 헌법재판관이 9명이 있어야 되는데 아예 심사를 못하도록 민주당이 추천을 안 해. 그럼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 화가 나겠죠. 야 탄핵을 걸어놨으면은 재판관을 빨리 넣어야지 너네가. 그러면은 방통위원장은 방통위원장대로 직무가
정지되고, 중앙지검장은 중앙지검장대로 스탑이 되고, 감사원장은 감사원장대로 스탑이 되고. 근데 의도는 다 자기들 수사하거나 MBC 장악권을 내놓지 않기 위해서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야. 아무런 법적인 절차가 없어요. 민주당이 괴롭혀서 이미 계엄 선포 이전에 그렇게 딱 개정령이 된 거야. 그러면은 민주당이 할 말 없지. 왜?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심사마저도 6명이서 할게 그냥. 너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가도록 돼 있고 법이 뜻을 바꾸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왜? 개딸들이 계속해서 기존의 법을 준수하지 않도록 재판관들을 몰아가니까 우리는 법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민주당의 계산은 뭐냐? 방통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 탄핵할 때는 대법관을 추천 안 하다가 저들이 대통령을 이제 탄핵하고 싶을 때는 대법관을 넣겠대. 마은혁, 정계선 이 두 사람은 이제 좌파 성향이고 조한창은 국민의힘 추천 몫인데 이 세 사람을 넣자. 그래서 지금 성향을 보면 김복형, 정형식 이 두 분은 보수로 분류가 되고 정정미, 김형두 이 두 분은 중도로 분류가 되고 문형배, 이미선 이 두 분은 문재인 때 지명이 됐기 때문에 진보 성향으로 분류가 됩니다. 2대 2대 2인 거죠. 6인 체제에서는. 6인 체제에서 했을 때 보수 성향이 두 분 또는 중도까지 해서 제일 좋은 건 한 4대 2로 기각이 나오거나 못해도 1대 5로 기각이 나오면은 대통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제일 좋은 거는 6인 체제인 거예요. 근데 정형식 이분이 박선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장의 제부 가족인 거죠. 박선영 이분은 또 교육감 후보로 많이 나왔던 분이고, 그리고 정형식 이분은 또한 보수단체에 기부를 많이 해온 분. 그러니까 완전히 보수 성향인 거예요. 정형식 이분. 그래서 지금 좌파들이 이걸 막으려고 이 좌파 성향의 두 사람을 꽂아 넣어가지고 흙탕물 작전해서 어떻게든 간에 6인의 탄핵 가결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한덕수 총리입니다. 지금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해요. 권한대행이 새로운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몫을 임명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법조인들도 많고, 안 된다. 그거는 수동적으로 해석하는 게 많다. 그래서 황교안 전 총리의 때를 보면은 장관급의 인사는 내가 일부러 하지 않았다라고 황교안 전 총리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는 거거든.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의 전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그 있었던 전례를 믿고 지금의 어떤 헌법 체계를 믿고 끝까지 버티면 되는 겁니다. 한덕수 총리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군 통수권 포함 대통령 권한을 모두 이어받았는데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일은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장관급 이상의 인사를 임명하는 권한이 있느냐. 근데 소극적 권한 대행이 통설입니다. 자, 민주당 그만 짓거려라. 너네가 하지 말자며. 박범계가 7년 전에 무슨 얘기했냐면은 그때는 8인 체제였거든. 근데 한 명 더 보수 대법관이 추가되면은 자기들이 불리할까봐 황교안 권한대행 꼼짝 마시고 이렇게 있단 말이야. 임명하지 말라고 대법관. 그날 최근에도 방통위원장, 중앙지검장, 감사원장 다 탄핵 때려놓고 대법관 임명 안 했어. 근데 왜 이제는 또 임명한다고 하는데 법에도 안 맞고 앞뒤가 안 맞는, 상식에도 안 맞고 국무위원 인사권 행사할 수 없다가 법조계 다수 의견이라고. 또 보시면은 2016년 기사입니다. 대통령 탄핵 전국 때 우상호 민주당 박재다잉 내년에 임기가 끝나는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황 총리가 임명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황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면 국회에서 인준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 영원히 박재입니다. 너네가 하지 말라 했다. 학계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권한범위에 대해서 현상유지설이 다수설이다. 맞죠?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한 소극적인 범위를 넘어서 헌법기관 구성에까지는 관여하기 힘들다. 그 다음에 황교안 대행체제 때 대법관 임명했다고 계속해서 언론이 나발 불더라고. 어이, 거짓말하지 마라. 날짜를 똑바로 얘기하라고. 지금 언론이 어떻게 몰아가냐면은 황교안은 그래도 했거든 이런 얘기거든. 날짜를 똑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된 날짜가 2017년 3월 10일. 황교안 전 총리께서 이선의 신인 대법관을 대법원장 몫을 임명한 날짜는 3월 29일. 그러니까 대통령이 파면되고 난 다음에 날짜인 거예요. 언론들 장난하지 마라. 말장난. 날짜를 똑바로 얘기하라고. 황교안 전 총리께서는 내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있을 때는 장관급 이상에 대한 인사를 한 명도 하지 않았다. 이 팩트입니다. 왜? 이게 우리나라의 법이고 법학적으로 통설이니까. 장관급인 헌법재판관은 당시 대상자가 있었다고 해도 임명을 안 했을 것. 이게 대통령 파면 날짜 이전의 태도라고. 이게 언론이 지금 우리를 매트릭스로 가두려고 하거든. 우리는 안 속아.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전례를 따라서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권 행사를 포기하면 한덕수 총리가 헌재의 탄핵안 심리 및 결정은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법률신문의 분석입니다. 자, 한덕수 총리는 황교안 전 총리의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 법이고 그게 우리나라 법조계 다수의 해석이고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전례입니다. 민주당도 동의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여기서 나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권 행사를 포기하고 딴 생각하지 마. 내각제 이런 거 하지 마.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로운 비대위원장은 어찌됐든 간에 민주당의 새로운 대법관 임명 시도를 위헌으로 결정 때리고 규탄하고. 너네 7년 전에도 반대했지. 최근에도 반대했지. 근데 무슨 논리로 새로운 대법관을 임명하려고 하냐고 싸우세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를 지키세요. 그것만이 지금 대통령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곽에서 계속 소리를 내주고.